감독님. 정말 반전이었어요. 저 최대생 아닙니다. 네, 당연히 최대생이거나 이제 선수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법대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서 똑같잖아요. 그죠? 장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네. 장거리를 가야 되고 내가 혼자 갈 수는 없거든 사실. 네. 그럼 이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또 나도 누군가를 부축해 가면서 네. 가는 게 우리가 인생과 마라톤은 닮았다. 네. 아. 우리 삶을 캐논. 네. 응축해라. 마라톤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1년에 8등분 한다고 그래요. 42km를. 그래서 이제 5km를 가면 CP 물 주는 데가 있는데 네네네. 이 8개를 지나가면 내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단계가 스텝으로 나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나누듯이. 그러면 이제 이번 물 마시고 자 다시 다음 단계로 가자. 또 가서 또 진행하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8개가 지나가면 내가 완주를 하는 거죠. 내리막이 있어요. 네. 저 내리막 너무 신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생각해요. 마라톤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감독님의 명언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사실 저랑 이제 윤정 작가님 뭐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말한다라는 책을 쓰신 이제 저자이신 윤정 작가님이랑 몇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힘들기 전에 쉬어라. 네, 그건 있죠. 네. 말씀해 주시죠. 힘들기 전에 쉬어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 몸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나면 다시 재생산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걸 한 80%만 쓰면 네. 다시 80을 채우는 것들은 되게 빨리 채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네. 최 밑바닥까지 힘든 상태에 내려가서 내가 번아웃 돼버리고 나면 그렇죠.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한 60% 정도만 번아웃 되고 나서 네. 이제 힘들다 싶을 때 좀 재충전을 했다가 시작하면 네. 훨씬 시작하기가 쉽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의미. 맞아요. 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렇죠. 말이 역시 있는데 용어가 회복 네,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을 잘 가져가려면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꼭 네.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프도 한 번도 그 가서 물 안 마시고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18km 가면 죽어. 근데 뭐 18km가 뭐 어느 순간 걷고 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달리고 나면 그 달리고 났을 때 그 행복감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좋았던 거는 앞에 있는 사람을 놓아줘라.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쫓아가려고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쫓아가려다가 이제 내가 이제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놓아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이 경쟁 사회에서 되게 또 큰 울림을 주는 말이었었는데. 아까 정빈 씨가 한 얘기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나랑 싸운다. 네. 사실 나랑 싸우는 건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나랑 싸우는 거거든.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리기의 가장 그 장점이라고 하면 네. 내가 뛰고 싶은 속도로 내가 뛰고 싶은 만큼 네. 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사람이 나보다 잘 뛰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려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돼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만큼 쫓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일정한 거리.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3km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3km가 되면 나는 번아웃이 돼버려요. 그럼 아까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죽음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 범위에서 계속 뛰어라.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자연과 네. 나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나하고 싸우는 거니까 네. 그거는 네 다른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됐을 때 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말은 이제 그 대부분 대회 나가게 되면 앞에 사람이 굉장히 내가 집중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앞에 사람 그게 근데 이제 정빈 씨의 네. 그런 원래 스타일과 이제 저의 스타일이 좀 달라서 네,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을 의식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약간 좀 경쟁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앞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항상 따라잡아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놓아줘야겠다라는 거 물론 그거를
현실에서 잘 실천에 옮기지 못하지만 마라톤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이긴 한데 네. 특히 이제 여자분이 대회 중에서 나를 추월해 가면 네.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그분을 꼭 따라잡으려고 해. 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렇군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그죠? 네. 근데 그런 성향들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분들이 자기를 추월하는 걸 용납하지 못해서 막 쫓아가다가 네. 그냥 번아웃 되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나서 이제 DNF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세 가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로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것도 이제 윤정쌤한테 들었던 건데 저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네. 때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맞죠? 네. 그 이제 첫 풀은 글자 그대로 처음으로 풀코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질문들이 제일 먼저 그거예요. 나 첫 풀 완주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 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갖추면 완주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첫 번째는 완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네. 두 번째는 저를 자주 보는 거. 아, 네. 인생에서 저를 저 맞아요. 감독님을 자주 부를 필요는 없겠지만. 없죠. 네. 저를 자주 본다는 건 저는 훈련 때 꼭 나가기 때문에 저를 네. 자주 본다는 건 훈련을 그렇죠. 반드시 참가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아까 그 멘탈 얘기했을 때 내가 40km를 오늘 뛴다고 생각했을 때 80% 정도 되면 포기하려는 생각을 자꾸 갖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완주를 42km를 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이미 중간에서 내가 그만두게 돼요. 그렇죠. 갖고 있어도 사실 가끔씩 중계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없으면 100% 그만둬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목표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그 목표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 목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네네네네. 없으면 뜬구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표를 잡아놨는데 이 목표는 나는 할 수 없어. 네. 라고 하면 그 목표가 달성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신감이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감독님을 많이 만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자신감 밑바탕에는 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거. 이게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또 마라톤에서 그거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인생도 좀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목표를 잡아놓고 그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하늘만 쳐다보면서 어째 내 목표야. 그렇죠. 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안 움직이면 그 목표는 달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저를 보는 건 액션이고 그렇죠. 네. 자신감은 그 목표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죠. 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네. 웬만한 인생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마라톤은 체력적인 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네. 뛰지 않으면 네. 머릿속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떠세요? 네, 좋은 말씀이셨어요. 근데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것 네, 같아요. 아 감독님을 그렇게 자주 보는데 믿음이 부족하신 믿음이 거예요? 부족해. 아직까지 그런가요? 풀코스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 아, 자, 이렇게 네. 이 시점에서 아까 그 우리가 뇌의 작용 네. 그래서 이 시점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당기기도 마라톤 완주를 정준 씨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믿습니까? 갖고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뇌가 그러니까 보내는 신호는 자꾸 이제 내가 스스로 계속 자기 세뇌를 해야죠. 네. 난 할 수 있어. 네. 누구도 하는데 난 내가 못 하겠어. 뭐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제 할 수 있을까 이건 내야 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전도 힘들고 그래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호진 씨도 하는데 아니 내가 못 하겠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딱 목표를 정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면 차근차근 하다 몸이 따라가요. 몸은 그 자기가 죽기 싫기 때문에 거기를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먼저 목표를 심고 나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정배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춘천에서 풀코스를 갔어요. 오늘 결정된 거네요. 네. 받아들이시고. 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죠. 그러면 네. 이번 방송에서의 마지막은 그럼 정빈 씨의 그 풀코스 완주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응원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에 대한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감독님의 말씀을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가 이제 네. 너무 돈 좀 좋은 팔아야 될 것 말씀을. 같아요. 마라톤과 인생이란 네. 아, 안재철의 어록으로 이렇게 네. 그런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네. 그때 뛸 때마다 사실 생각은 나는데 네. 바로바로 막상 이제 녹음해놓겠습니다. 지금에서 이제 얘기하려니까 잘 안 생각은 안 네. 나더라고요.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뭐 또 저랑 정빈님께서 계속 그 마라톤을 같이 하면서 하나씩 이제 기억해 뒀다가 네. 그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같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럼 감사합니다.